안녕하세요. 6500RP입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빨아들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중력을 가진 천체로서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해 죽으면 별의 중심부가 쪼그라들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별이 어떻게, 왜 쪼그라드는지, 그리고 별이 쪼그라들면 왜 블랙홀이 되는지 금방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두가 아는 블랙홀 이야기를 아마도 처음 들어보셨을 만한 설명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블랙홀로 가기 위한 첫 단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부터 따져볼 건데요. 지구 탈출 속도라고 들어보셨죠? 지구 표면에서 지구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기 위한 속도로서 초속 11.2km, 시속으로 환산하면 대략 시속 4만 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지구 탈출 속도는 대기와 공기 저항이 없는 조건에서 추가적인 추진력이 없는 경우의 최초 발사 속도입니다. 지구를 벗어나는 로켓은 추진력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므로 탈출 속도보다 느려도 탈출이 가능하여 초속 11km에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 탈출 속도를 반대로 생각하면 먼 우주에서 지구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대기가 없다면 지표면에 초속 11.2km의 속도로 충돌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천체의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여 커지고 탈출 속도도 높아지는데 어떤 천체의 질량과 중력이 엄청나게 커서 탈출 속도가 초속 30만 km에 도달한다면 그 천체는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질량이 그냥 단순하게 엄청나게 커지기만 해서는 절대 블랙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는 입자가 완전히 박살나야 비로소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원자를 박살내 블랙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사물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체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라 중력을 발생시킵니다. 사람이나 자동차, 건물들도 질량이 있어서 중력을 발생시키고 매우 정밀한 측정 장비를 이용하면 그 중력이 만드는 힘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너무 미미해서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천체들 수준이 되면 질량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중력도 상당히 커지게 되고 달이나 지구처럼 사람이 달라붙어 서 있을 정도가 되죠. 지구 중력의 위력은 기압과 수압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데요. 지표면 위 100km 남짓으로 두껍게 쌓인 공기의 질량이 지구 중력에 의해 무게로 작용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힘이 바로 1기압인데 우리는 익숙해져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진공 탱크로리가 순식간에 압축되는 걸 보면 1기압도 사실 꽤 큰 압력입니다. 바다로 가면 물의 질량이 지구 중력에 의해 무게로 작용하여 수압을 발생시키는데 흔히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한다고 하죠. 11,000m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는 무려 1100기압의 수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 정도인데 기압이나 수압과 같이 그 높이의 암석과 멘틀, 외핵, 내핵도 지구 자체 중력에 의해 중심부를 짓누르므로 지구 중심의 압력은 대략 350만 기압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중심부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살짝 압축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자는 엄청나게 튼튼하기 때문이죠. 이제 태양을 가지고 비슷한 계산을 해볼 건데요. 태양은 지구 질량의 33만 배가 넘어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 이상을 혼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 표면의 탈출 속도는 고작 초속 617km에 불과합니다. 빛의 속도 발끝에도 못 왔네요. 참고로 태양의 반지름은 약 70만 km이고 그 깊이의 질량이 태양 중력으로 중심부를 짓누르는 압력은 대략 100억 기압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 원자는 핵융합을 일으킬지언정 그것이 원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자는 매우 튼튼하거든요. 사실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융합이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폭발하듯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요. 별이 나이를 먹고 핵융합 재료들이 소진되어 차가워지면 부푼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체 중력에 의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맞이하는 최후의 상태는 백쇄개성이죠. 태양이 그 질량 그대로 백쇄개성으로 쪼그라든다고 가정하면 반지름이 8,800km 정도가 되고 같은 질량이어도 쪼그라든 크기 때문에 표면으로부터의 탈출 속도가 초속 5,500km까지 증가합니다. 아직 멀었네요. 그리고 아직 중심부의 원자는 잔뜩 압축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자가 원자 핵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원자 형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의 밀도가 100ml 부피에 대략 100톤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태양은 죽어서 수축해도 스스로 블랙홀이 되지 못합니다.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이 되면 더욱더 강력해진 중력에 의해 원자가 박살나기 시작하는데요. 중심부의 원자가 압축되다 못해 따로 놀던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지면서 중성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중성자별인데요. 원자의 전자구름이 사라지면서 원자핵만 남게 되고 원자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부피가 줄어듭니다. 태양계도 우리가 보던 그림과 다르게 대부분이 빈 공간이듯 원자 역시 부피의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원자 질량의 99.9%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핵은 고작 원자 부피의 0.0000001% 정도만 차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던 원자는 사실 질량이 미미한 전자구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살난 원자, 곧 원자핵 그 자체인 중성자별의 밀도는 100ml에 대략 300억 톤에 달합니다.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고작 반지름 10km 정도의 크기로 압축된 상태이고 이제야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가 초속 10만 km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래도 블랙홀이 묻되네. 압축된 천체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 되면 중성자, 즉 원자핵도 중력에 의해 압축되어 박살이 나는데요. 원자핵도 알고 보면 쿼크와 글루온 등의 밀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잘 알려져 있죠. 천체 혹은 사물이 압축되어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이론상 최대 크기를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하는데요. 태양이 자기 질량 그대로 반지름 3km 정도로 압축되면 표면의 탈출 속도가 드디어 초속 30만 km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블랙홀의 밀도는 굳이 계산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으로 시공간을 잡아 늘리다 못해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랙홀 중심에 있는 천체의 부피는 이론적으로 0입니다. 말 그대로 블랙홀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인 것이죠. 간혹 블랙홀이 그냥 주위 모든 걸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블랙홀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슈바르츠실트 반지름 밖으로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그냥 다른 무거운 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블랙홀이 무서운 건 그 어마어마한 질량이 점 하나 수준으로 엄청나게 압축되어서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블랙홀로 들어가면 인터스텔라처럼 어딘가에 화이트홀로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블랙홀에 빨리 들어가면 별의 원자가 압축되어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압축되어 한 점으로 뭉쳐지듯 사람도 똑같이 압축